안녕하세요. 전지적 책 시점입니다. 어렸을 적 외할머니께서는 제 눈에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셔도 맛있었고, 특히 할머니께서 만든 김치는 고춧가루는 적게 들어가면서 시원하고 칼칼했기에 온 식구들이 먹을 때마다 감탄했던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할머니께 도움을 구하면 마디마디 주름진 단단한 손으로 제 배를 쓰다듬어 주셨고, 그러면 거짓말처럼 다 나았는데요. 한번 오시면 며칠씩 제 방에서 저와 같이 주무시면서 그 약손으로 저의 머리며 다리며 또 배며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쓰다듬으면서 금강경을 외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금세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얻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수호신 같은 존재가 있으리라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제게는 외할머니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들려드리면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 비밀은 아주 단순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내 장미가 그렇게 소중해진 건 내가 장미에게 공들인 시간 때문일 거야. 여섯 살 적 나는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보았다. 그 그림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을 묘사하고 있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소화가 되는 반년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 결과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그건 나의 1호 그림이다. 난 나의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그림이 무서운지 물었다. 어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겠어? 내가 그린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이 필요하다. 나의 2호 그림은 이랬다. 어른들은 내게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은 덮어두고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해 주었다. 내 나이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1호 그림과 2호 그림의 실패에 낙심했었다. 어른들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주자니 그건 어린이에게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상 이곳저곳을 비행했다. 이때 지리는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번 흘낏 보기만 해도 중국과 미국의 애리조나 주를 가려낼 수 있었다. 지리는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아주 유용했다.
난 살아가면서 사려 깊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어른들과도 많은 시간을 지내며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걸로 어른에 대한 내 생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좀 통찰력 있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계속 지니고 다니던 내 1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해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이 내 그림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건 모자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에 대해서도 원시림에 대해서도 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카드 게임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정치와 넥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아주 만족해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났을 때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지냈다. 고장을 일으킨 건 엔진 속의 무언가였다. 정비사도 승객도 함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비행기를 고쳐야 했다. 그 일은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내게는 고작 일주일 남짓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 번째 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서 잠들었다. 나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에 떠있는 뗏목의 조난자보다 훨씬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 뜰 무렵 작고 여린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갈 거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뭐라고? 양을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두 눈을 비비고 찬찬히 바라보았다. 특이하게 생긴 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내가 어린 왕자를 그린 것들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다. 물론 그는 내 그림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그런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적 어른들로 인해 상심한 뒤에 한 번도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제외하고 말이다. 나는 놀라서 아주 동그래진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가 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피곤해 녹초가 된 것 같지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지도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아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입을 뗄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무척 대단한 일인 양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미안하지만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신비로움을 넘어 경이로운 때는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죽음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나는 터무니없게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다. 그러나 이제껏 배운 것이 주로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이었음을 떠올리고는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아이는 대답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양을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두 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은 보아뱀의 그림 말이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란 말이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덩치가 커. 우리 집은 아주 작은 걸. 나는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 이 양은 벌써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그러자 아이는 너그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봐. 이건 순양이야. 뿔이 달려 있잖아.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양을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 역시 이전의 그림들처럼 거절당했다. 이 양은 너무 나이 들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서둘러 비행기 엔진 소리를 시작해야 했던 나는 인내심을 잃고 대충 긁적거렸다. 그리고 그림을 내밀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양이 먹을 풀이 많이 필요할까? 왜? 우리 집은 아주 작으니까. 분명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봐,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 질문은 하나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조금씩 모든 걸 알게 된 건 그가 우연히 말한 것들 덕분이었다. 그가 내 비행기의 존재를 처음 알아차리고 물었다. 이건 뭐 하는 물건이야? 물건이 아니야. 이건 하늘을 날아.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준 게 자랑스러웠다. 그때 그가 외쳤다. 뭐라고?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 나는 겸손한 말투로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말을 마친 어린 왕자가 큰 소리를 내며 귀엽게 웃었는데 그게 나를 아주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여겨주기를 원했다. 게다가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신비로운 그의 존재를 설명해줄 희미한 단서를 어렴풋이 느끼고는 질문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걸로는 아주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는걸?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물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반쯤만 털어놓은 다른 별들이란 비밀 얘기에 얼마나 호기심이 솟았는지 모른다. 넌 어디에서 왔니? 집은 어디야? 양을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물론 착하게 굴면 낮 동안에 양을 메워둘 끈도 하나 그려줄게. 말뚝도 같이. 어린 왕자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워둔다고? 정말 놀라운 생각이야.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양은 제멋대로 가버릴 거야. 양을 잃어버릴지 몰라.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양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어디로든.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 별은 아주 작은걸. 그리고 아마도 조금 슬프게 덧붙였다. 곧장 앞으로 가도 멀리는 가지 못해.